자, 이번에 밀착 취재 차세미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최근 젊은 층에서 라식이나 라섹처럼 시력 교정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했다가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시력 교정술 인구는 약 20만 명. 수술 전 각종 검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병원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한다고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에 맡기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검사는 필수가 아닌 환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시력 교정술. 그 실태에 대해 밀착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라식 수술을 받은 김 씨. 최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좀 눈이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니까 침침해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했더니 내 병원 컨디션이 안 좋구나.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잠시 눈이 침침해진 거라고 생각한 김 씨. 하지만 갑자기 온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개 낀 날 운전할 때 보면 흐릿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씩 흐려요. 이렇게 사물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흐릿게 보여요. 컴퓨터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어야 돼요. 화면 앞에까지. 검사 결과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으로 인해 각막 혼탁이 심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여기 눈에 흰 점들 보이시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병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냥 눈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받았던 거죠. 수술을 쉽게 결정해서. 그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은 어떤 염증이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각막 안쪽에 어떤 침착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흰 점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흰 점이 많아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질병입니다. 현재 국내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환자는 약 870명당 1명꼴로 우리나라 인구 약 5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 각막 안쪽에 손상이 있을 때 이 침착물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시력이 갑작스럽게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어떤 각막을 깎아서 수술을 하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더 침착물이 많이 생기고 결국 시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식 수술을 했지만 계속해서 시력 보호 안경을 써야 하는 김 씨. 좀 더 안 보이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운전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점점점 이제 안 보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동차 유리에 쳐진 검정색 커튼, 눈 건강 때문에 설치해야 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커튼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냥 뒷자리는 보통 저희 아들이 타는데 일단 저는 발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아들은 이제 발병하는 거 좀 늦춰주거나 막아주려고 이렇게 설치 좀 해놨어요.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커가는 모습을 못 보겠구나 이제 생각하면 그런 게 좀 힘들겠죠.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 실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검사는 그런 다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한다고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이에요. 네, 원하시면 하시는 거죠. 비용 발생하고 유전자 검사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다면 다른 병원은 어떨까요? 엄청 검사 안 하고 수술했어요. 그때 당시에 검사 방법도 없었고요. 수술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비쌉니다. 그리고 사세요. 네, 검사 비용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많은 병원에서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각막 이상증인 사실을 모르고 라식 수술을 받아 실명에 이른 환자가 2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라식 라섹에 의한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의 악화는 6년 전에 처음 국내에 보고되었으므로 그 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을 발견한 김은용 씨.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같은 경우에는 이 침착물들이 쌓이는 걸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치료법이거든요. 각막에 손상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이제 강한 햇빛 같은 거 있을 때는 선글라스 끼시거나 보안경을 끼셔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는 게 많이 다행이죠. 많이 다행이고 천천히 진행되고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좀 평소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라식 라섹 시술 이전에 이 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력을 자칫하면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이 부분을 환자의 선택으로 돌린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실 때 꼭 검사하시길 바라고요. 예. 만약 현재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환자라면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되는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소비자 보호원의 라식 부작용 관련 설문조사에서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요. 사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예.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5.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술은요. 적응증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시력 교정 효과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밀한 검사와 함께 사후에 우리가 수술 이후에도요. 충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는 지금 수술 이후라 하더라도 검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충분히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기회